안녕하세요. 닥터류 사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4강 천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제가 소제목은 당신의 생각과 정신이 깃들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수업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왜 천간에는 생각과 정신이 깃들다고 했는지를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무리 왕초보라도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이 경신, 임계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양과 음으로 나뉜다는 것도 오늘 수업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주팔자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천간과 지지가 가지는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주팔자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 가지고 사주팔자를 세운다라고 하거든요. 사주팔자를 세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닥터류 네이버 스토어를 개설을 하고 그 개설한 시간을 이제 사주팔자로 세워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모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강 때 말씀을 드렸지 싶어요. 그래서 닥터류는 2022년 6월 28일 10시 28분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닥터류라는 스토어를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 상품은 등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왕초보 명리 탈출기 이거 자료 준비하고 강의 동영상 찍고 막 이러느라고 이번 방학 때는 여기에 지금 이제 모든 시간을 올인을 해서 다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닥터류의 이제 22년 6월 28일 10시 28분 오전 10시 28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웠더니 이제 이런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4개의 기둥, 요 기둥 주자입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 4개의 기둥과 천간의 8개의 글자, 그리고 천간의 4개의 글자, 그리고 지지의 4개의 글자, 이렇게 합해서 8글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4개의 기둥, 8개의 글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난 해, 내가 태어난 월, 내가 태어난 일, 내가 태어난 시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연월일시가 태어난 순간 딱 정해지기 때문에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사주팔자가 어떤지 그 구조를 안다면 인생은 바꿀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사주팔자에서 모자라는 것은 어떤 건지 모자라면 그걸 더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사주팔자에서 넘치는 건 무엇인지, 넘치는 건 빼면 되거든요. 빼면 되고, 그리고 사주팔자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운이 들어오면, 이민년이라는 올해의 운이 들어오면 내 사주팔자의 구조에 있는 글자와 사주팔자에 있는 글자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미리 알면 우리가 인생을 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음과 양, 오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2년 7월 12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지금 오전 10시 15분에 지금 내 인생의 행로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아니면 깜깜한 어둠 속인지 밝은 환한 태양빛 아래인지 그걸 잘 알고 있다면
내가 그에 맞춰서 내 일을 준비할 수 있겠죠. 특히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 사주팔자를 알고 지금이 시작된 게인지 펼칠 단계인지 거두어 드릴 단계인지 아니면 조용히 유지를 해야 되는 단계인지, 그리고 유지를 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때인지 그거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흐름을 알면 내 사주팔자는 바뀌지 않지만 그 인생의 흐름을 안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거를 천간, 여기 위에 4개의 글자는 천간이라고 하고요. 밑에 4개의 글자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이 동영상 찍고 바로 지지와 관련된 동영상을 찍어서 천간과 지지 동영상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의미는 한 해를 상징한다고 해서 천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음과 양의 의미, 오행의 의미, 천간의 의미, 기본적인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사주팔자를 감명할 때 쉽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갑은 나무다, 을은 꽃이다, 병은 태양이다, 정은 촛불이다, 달빛이다, 이제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 깃든 의미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속에 갇히지 말고 그 글자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 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은 주로 정신적인 것, 생각, 욕망, 이상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주팔자에서 사주팔자의 구조를 보고 천간에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를 보고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주에서 사람의 건강, 성격, 적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를 분석할 때 대체로 천간적인 요소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직업,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직업을 이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은 사주팔자에서 8개의 글자,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에서 위에 드러나 있는 글자이다. 그래서 위에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로 정신적인 것, 생각, 욕망, 이상 등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간의 음과 양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갑에서 시작을 해서 을, 병, 정, 무까지는 양의 기운으로 대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 경, 신, 임계는 음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서 생각을 하고 을에서 그 생각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병에서 그걸 행동하고 처음에 이제 워밍업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정에서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무에서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양이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양이 어느 지점에서는 멈추었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에서는 이제 음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경, 신, 임, 계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와서는 우리가 그 내려온 것이 끝은 아니잖아요. 갑을, 병, 정, 무에서 올라갔다가 기에서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고 계에서 음이 이제 끝나는데 이 음은 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행하면서 여러분들 설명드린 게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이렇게 시간적으로 가르치죠. 아침, 그리고 낮, 그리고 오후, 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의 주기로 본다면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대표될 수 있습니다. 노년 그러니까 이 명리학은 윤회
이를 따르기 때문에 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한 거에 성과를 거두고 퇴근해서 쉬고 그리고 푹 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오행은 그러니까 음과 양은 어느 한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변화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펼칠 때인지 계획할 때인지 아니면 거두어 드릴 때인지 쉬어야 될 때인지 이걸 분명히 알고 무엇인가를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인생의 시기가 깜깜한 밤의 시기인데 막 펼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때인데 막 펼쳐야 되는 때인데 거두들리려고 하면 큰 수확을 얻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에서도 음과 양이 중요하지만 천간에서도 음과 양의 요 기운을 잘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리 왕초보 탈출을 하고 그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내 가족들 사주간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양의 기운은 지난번에 음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고 발산하고 확장하는 기운이고요. 음은 하강하고 수렴하고 응축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침, 낮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을, 겨울, 저녁, 밤. 그래서 나는 나무의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밤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가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여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로나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행동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음양을 잘 알아 놓으시면 나중에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간의 글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개의 글자로 나뉘고요. 우리가 음양으로 따져보면 갑은 양에 속합니다. 그리고 을은 음에 속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갑을, 병정, 무까지는 양이고 그리고 기, 경신, 임계까지는 음인데 각각으로 본다면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고 그리고 무는 양이고 기는 음이고 경은 양이고 신은 음이다. 그리고 임은 양이고 개는 음이다. 이걸 나중에 이렇게 각각을 구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육친 관계 우리가 정인, 편인, 뭐 정관, 편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할 때 이게 음인지 양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음과 양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우리가 갑각류 할 때 그 글자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갑은 생긴 모양이 뭔가를 뚫고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땅속에 뿌리를 박는 느낌, 땅속에 뿌리를 박는 느낌이라면 우리가 목극토를 연상할 수 있으시겠죠. 지난번에 오행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형상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 속에 갇히지 마시고 이 글자의 모양은 이 갑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음기를 뚫고 하나의 양이 생기면서 이렇게 솟아오른 모양을 무엇으로 표현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아, 이 갑이라는 글자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그런 기운들은 딱딱하고 솟아오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갑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글자를 보시면서, 아, 이 형태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은 요 세 을자입니다. 을은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그리고 을은 새도 되지만 뭐 꽃, 화초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꽃, 화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여리여리하고 유연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목은 갑목을 상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딱딱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니까 그 패기와 용기가 또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무로 형상화한 거죠. 그리고 병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태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은 태양과 비교했을 때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촛불, 달배, 우리 태양은 만천하를 비추잖아요.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달빛이나 촛불은 그한 특정된 부위만, 그리고 우리가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저 멀리까지 우리가 그 시야가 확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 부분, 일정한 부분만 밝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는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권, 큰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는 벌판, 뭐 논밭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은 조금 거친, 보통은 뭐 쇳덩어리, 바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경이 쇳덩어리이고 바위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뭔가 거친 느낌, 딱딱하고 거친 느낌, 재련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가 과일로 치면 풋과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열매가 열려 있긴 한데 가을인데 열매가 열려 있긴 한데 따먹으면 어때요? 사과, 풋사과 따먹으면 굉장히 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덜 익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혹은 일로 치면 사업으로 치면 아직 그 그러니까 그 안정된 발판에 아직은 덜 오른, 아직은 그러면 덜 안정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은 완전품이에요. 완전품. 그래서 보석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한 그리고 완숙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은 깊은 넓은 물로 치면 우리가 바닷물, 호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는 흐르는 물은 고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맑잖아요. 개수 같은 경우는 맑다,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 10개의 천간의 글자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천간, 지지, 나중에는 그 뭐 삼합, 방합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지금 천간과 지지의 단계 그리고 나중에 할 삼합과 방합의 단계 이거를 우리가 인생의 주기에서 학년기라고 하죠. 공부를 하는 그 학년기에 비교한다면 어느 지점일까를 생각하니까 초등학교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을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지 중학교 입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나는 외우기 너무 힘들다 그러실 거 없어요. 글자가 10개의 글자, 천간에 10개의 글자, 그리고 지지의 12개의 글자 밖에 없어요. 글자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이 10개의 글자와 12개의 글자가 이렇게 각각의 기둥을 이뤄서 조합을 이뤄서 60갑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둥이 60개가 됩니다. 한 주기인 거죠. 60년 인생의 우리가 한 주기라서 환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민년이 다시 돌아오면 60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잘 외우실 수 있게끔 제가 카페에다가 요 워크시트를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쓰고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글자가 외워지면 그 글자에 담긴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갑은 시간적으로는 이른 봄, 초봄이죠. 그리고 새벽이고 유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른 봄, 초봄, 새벽, 유년기 이거 막 맑고 상쾌하고 순수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개의 천간에서 위치는 첫 번째 글자이죠. 그래서 내가 갑이다 할 때 그 우두머리 갑 을 말합니다. 갑질하네 그것도 이제 이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십천간에서의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보통 갑자일주도 우리가 천간에서는 갑이 첫 번째고 지지에서는 자축인묘할 때 쥐자자가 첫 번째이거든요. 그래서 60갑자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주가 갑자일주입니다. 그러면 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무얼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총 들고 앞뒤 안 가리고 갈 사람이 갑자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위치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래도 갑이라는 글자가 많은데 내가 푹 쉬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인자가 없다 이러면 시행착오들을 많이 하겠죠. 그런 인생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주팔자를 해석을 하실 때 갑일주다. 근데 갑일주가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두머리적인 성향이 강할 수도 있고 안 강할 수도 있고 성급할 수도 있고 안 강할 수도 있고 요거는 여러 글자들과의 조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각각의 글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의 기질은 이건 갑이라는 글자를 가진 이들의 기질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그 사람의 기질을 나타내는 것은 8개의 글자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 하나 가지고는 그 사람의 기질 전부를 알 수는 없는데 특징적인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질은 음기를 뚫고 수직 상승 한 글자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의욕적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그러니까 음기를 뚫고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첫발을 내디르면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벼 저기가 아닌가벼 디딜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잖아요. 그런데 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듣겠죠. 고집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 진취적이다, 의욕적이다 이 말은 반대급부에서 생각할 때는 난 말 안 듣는다, 고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항상 음과 양이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 해석을 할 때 그 한 부분만 보시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진로나 적성으로 본다면 창작, 기획 분야 뭐 이런 데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갑갑하다 얘기하잖아요. 그 갑갑하다의 갑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의욕적이고 고집스러운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주의 갑갑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으면 정말 인생의 그 시기에는 갑갑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네, 갑갑하네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을은 시간적으로는 봄이 물어익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싹이 이렇게 나와서 약간 펼쳐진 잎이 이렇게 하나 둘씩 막 나오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갑은 앞뒤 안 보고 그 음을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쭉 하고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을은 이제 약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봄이 무르익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양기가 이렇게 조금씩 퍼지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워 하고 몸을 감싸고 있는 때보다는 그러면 이제 주변을 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에 햇살이 따뜻해지고 조금 그러면 이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을은 이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전, 그러니까 조금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침. 그리고 청소년기. 이 청소년기는 우리는 그 중2 때문에 청소년기가 남의 말 안 듣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청소년기는 유순하고 명랑하고 그런 시기인 거죠. 그리고 천간의 위치는 두 번째 글자입니다. 간목은 계획하고, 간목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간목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을이 있거나 묘가 있거나 이러면 그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는데 말이 잘 없어요. 생각은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을 구체화 말로 표현한 것이 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질은 음기를 뚫고 올라온 것이 옆으로 퍼집니다. 막 옆으로 퍼져서 이 을의 습성들은 기질은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유연합니다. 아까 간목은 고집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교적이고 유연하지만 그 반대급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급부는 조금 산만할 수가 있어요. 네,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한 거를 다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을목을 쓰기 때문에 을목이 병화를 받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다른 강의들을 보니까 굉장히 짧게 짧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10 몇 분 이런 동영상이던데 저는 을이 병화 상관을 쓰기 때문에 말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을 말로 끌어내는 단계. 그래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방송 쪽으로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는 뭘까요? 사주의 구조가 안 좋다면 사기꾼들도 많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는 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여기 저기 막 다니잖아요. 다니고 그리고 담쟁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의 경우에는 이 담쟁이를 연상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 같아도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아도 생활력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담쟁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자기를 막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서 멈춤 안 합니다. 절대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휘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을은 유연하지만 그 안에는 그런 악착 같은 그 생활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병은 시간적으로는 정오 전후입니다. 한낮의 우리가 점심 먹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절로는 초여름 그리고 인생의 주기로는 청년기입니다. 그리고 요 정오이고 초여름이고 청년기다 이걸 이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연의 기운을 상상을 해 보시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활달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10천간에서 10개의 천간의 위치는 세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치고 그 을목에서 성장을 마치고 양기가 강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해졌으면 거기는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기질은 양의 에너지가 이제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발산하는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병화들은 화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성질이 좀 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태어나가는 기운이 강해서 활달하고 활동이 강한 성격이다. 그리고 병화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감출지를 못해. 그래서 말하는 걸 굉장히 잘. 그러니까 이 을목의 말하는 거는 상대방과 이렇게 친교를 맺기 위한 말이라면 병화는 자기 자랑,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은데 우리 태양빛이 음,
자신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화일간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말라. 자기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다 얘기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에게는 자신의 비밀을 절대 말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은 시간적으로는 여름, 한낮,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청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따뜻하다. 정은 촛불, 달빛 막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밝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네 번째 글자이죠. 그래서 양의 운동이 지나쳐 꽃이 다 핀 상태. 병화가 꽃봉우리가 맺히고 이제 하나씩 두 개씩 꽃잎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한 때라면 정은 활짝 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질은 지상의 더운 기운이 전체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피 끓는 청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멀리 도달하려는 경한 이 발산하려는 기운은 저 멀리까지 가고픈 그런 욕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과 끈기가 굉장하겠죠. 그리고 인내심과 끈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정화일간들은 굉장히 밝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병화와는 달리 막 이게 떠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내심, 끈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유연해 보여도 부드러워 보여도 안에는 집중력 또한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열로서 만물의 물성을 변화시키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정이 풋과 일 경을 만났을 때 혹은 쇳덩어리 경을 만났을 때 그 경을 다듬어 줄 수 있는 역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다듬어서 완제품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정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병화가 태양빛이라면 정화는 이 태양빛을 가운데 돋보기로 모아서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요 기운을 정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겉만 시끄럽고 정화는 내실을 다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냥 이제 그 사람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천간의 글자 하나로 본다면 이런 특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는 시간적으로는 여름의 끝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글자이고 발산의 끝부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점점 올라가서 양의 제일 끝부분인 거죠. 여기에 도달해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밑으로 다 들어와 내가 다 품어줄게 막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토가 사주에 굉장히 많으면 이게 토가 큰 양의 토가 많으면 우리가 첩첩산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질은 양의 운동의 가장 끝부분으로 양의 속성을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한다면 한다! 구체적으로 실천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르익은 것, 나이가 든 것, 보수적인 것, 이루어진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먼저 새싹이 올라와서 옆으로 퍼져서 꽃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우고 절정에 다 해본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렇죠. 그리고 기토는 시간적으로는 가을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이제 무토보다는 또 조금 지난 시기이고 음의 기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찬기운도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글자입니다. 양기가 서서히 꺾이는 상태, 튀어나가려는 것의 힘이 소진되어서 서서히 힘이 빠지는 상태. 한꺼번에 팍 하고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빠지는 상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수축 운동이 일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기토까지는 발산하는 운동이었다면 이제 무토까지는 발산하는 운동이었다면 기토부터는 이제 조금씩 수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질은 밖으로 뻗어 나가려는 성향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한 발 탁 꺾인 거죠. 이걸 보시면
무토, 자기도 토인데, 무토같이 자기도 끝까지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토에서 한번 탁 끊긴 게 기토이거든요.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그 좌절도 느꼈을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끊긴 거죠. 그래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약해지고 내부적으로 자꾸 주워 담는 역할이 강해집니다. 이미 나는 이제 양 끝까지 뻗어나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의무의 길로 향해야 돼.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주워 담는 거죠. 내실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표현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나 잘 낍니다. 그러니까 무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품어줄게! 대기권, 그런 스케일이 큰 걸 의미한다면 기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미 끝김으로써 좌절도 겪었고 그러면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토의 성향은 평평한 흙, 뭐 논밭, 뭐 기르는 것 이런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나 잘 끼입니다. 눈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이제 다른 글자의 구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을 이렇게 막 표현하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안으로 기르는 정서가 강해서 교육적, 정신적 인자가 강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으로 생각해 본다면 무토와 기토의 성향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인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토는 중재자 역할, 약방의 감초 역할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이제 그 기질이 안 맞아서 막 싸우잖아요. 막 다투잖아요. 어느 모임에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대부분 기토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모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기토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글자인 경은 초가을, 저녁, 중장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고 잎이 마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열매가 달리면 그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파리를 떨구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실, 그리고 수렴, 주워 담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질은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남고 낙엽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을 이제 이때부터는 가지게 됩니다.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일주들은 이제 의리 이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리. 신일주들은 시간적으로는 가을이 이제 완전히 무르익은 상태. 이룰 것을 다 이룬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이 덜 재련된 뭐 쇳덩어리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은 왕제품의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일주들이 보니까 자기가 보석인 줄도 알아요. 그리고 음운동이 이제 굉장히 강화된 상태이고요. 이게 꺾어지는 선, 양에서 갔다가 음으로 가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이렇게 꼭꼭 심어 두시면 이런 글자, 그러니까 음의 운동이 강화됨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말을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질은 음기가 강해져 잎이 모두 떨어지고 열매, 즉 곡식이 물어있는 상태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완숙의 과일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제품. 그리고 음운동이 뚜렷하고 응축, 시선이 내부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운동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사과를 키운다. 이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기운을 이 사과 속에다가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부를 향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걸 공감하기보다는 이렇게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단칼에 쓸데없는 말은 탁탁 잘라버리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 예리함, 판단의 기준이 매우 강해서 그 판단 안으로 들어오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탁
톡톡 잘라버리는 그런 매정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샤프함과 매정함을, 스마트함과 매정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일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은 음운동이 덜 활발한 상태이고 신은 음운동이 아주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과 신을 비교했을 때는 경은 적게 아까 분별력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열매는 달고 이파리는 떨어지니까 남는 것과 버리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있을 사람과 떠날 사람,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때이다.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시작되는 지점이 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경과 신은 다른 점이, 경은 아직 조금 풋풋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덜 성숙된 것이 있기 때문에 쟤를 보고 적군인가 아군인가, 해야 될 겨 말아야 될 겨 막 이렇게 어리버리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의리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신은 딱 잘라요. 적군 확신, 단칼에 베어버림, 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경과 신은 같은 금의 성분이라도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경일주와 신일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사주 공부를 해보면 그 사람들을 살피고 저 사람은 이런 글자를 많이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쾌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런 재미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은 9번째 글자이죠. 시간적으로는 초겨울, 밤,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을 완전히 거두어 들이는 시기이죠. 사과를 이제 수확을 했잖아요. 그 수확한 거를 이제 저장하는 상태이죠. 저장. 그 냉장고에 저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질은 떨어진 것을 거두어 들이는 거죠. 그래서 주워 담는다, 저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은 그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했는데 얼마나 많이 저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돈이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삼임이면 대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임은 일단 주워 담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담는다, 그러니까 퍼준다가 아니고, 뭐 갑을 병정은 퍼 나르는데 이제 임일주들은 막 주워 담는 거죠. 주워 담아서 이제 저장을 딱 하는 거죠. 내 거. 다음에 그 빈궁할 때 먹어야지, 공궁할 때 먹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보릿고개 때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쌓아두고 저장해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일주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글자이고요. 한겨울 한밤 연로한 노년기, 이제 저 세상으로 갈 때가 다 된 그런 노년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도로 아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그 치매 어르신들 이렇게 센터에 가시잖아요. 센터에 가시는데 그 보통은 봉고 타고 다니시는데 그 어느 봉고에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 아이가 되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맑고 깨끗합니다. 개 일간들은 맑고 깨끗하고, 물론 그 개를 혼탁하게 만드는 글자가 옆에 있으면 그렇진 않은데, 개라는 글자 하나만 봤을 때는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양기가 또 펼쳐지지 않도록 음의 기운을 꾹꾹 숨기는 작용. 우리가 사과를 저장했잖아요. 그 저장한 사과를 먹고 나면 씨앗이 남잖아요. 그래서 씨앗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씨앗. 근데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벼를 거두어 드리고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놓고, 창고에 저장해 놓고 우리가 이제 밥을 해 먹잖아요. 밥을 창고에 가득 저장해 놓은 상태는 임의 상태이고요. 개의 상태는 그 중에서 좀 실한 놈들을 골라서 내년에 이제 그 모내기를 할 그 씨앗, 종자씨, 그것이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보면 그거는 더 실하고 튼실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만 갈려서
그 다음 해에 이제 파종을 하거든요.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축 수렴의 속성을 가지고요. 팽창되어 밖으로는 음적이고 안으로는 양기가 태동하는 작용. 그러니까 양기가 태동한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이제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씨앗들은 그 쭉정이 말고 튼튼한 씨앗들은 내년에 이제 봄이 오면 파종을 하고 이거 여기서 또 싹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게 양기가 태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적절히 조화가 되는 거죠.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우를 맞추는 일, 조정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은 개인일관들이 하고요. 그런 것들은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 뭐 이런 직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정관 중 깨끗함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개수이다. 그런데 내가 개수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옆에 개수를 탁하게 하는 그런 토의 성분들이 뭐 아름답지 않게 존재한다면 이게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임수의 경우에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물에 옆에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이 탁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개라는 글자는 맑고 깨끗하다. 그리고 옹골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빨리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또 길게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말들을 하는 거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간 10개의 청간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수업 자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간 글자를 글쓰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워크시트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